2017년도 1, 4분기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가 71기예요. 71번째 강좌인데 오늘부터 이제 개강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바탕화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원래는 어디 있냐면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엑셀 2010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재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밖에 꺼내놓은 거예요. 아이콘을. 자, 이렇게 엑셀 2010 다 실행돼서 화면에 떴죠? 예. 자, 6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 보시면 엑셀이라는 화면에 실행된 게 보이고요. 7페이지에는 엑셀을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엑셀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뭐 어렵지 않게 실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은 엑셀 화면이 열려 있는데요. 거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와 수치를 계산하고 뭐라고? 많은 양의 데이터와 숫자죠. 숫자를 계산하고 장부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장부 관리 안 할 건데 그럼 뭐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 데이터를 자료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뭐가 있나요? 정보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데이터는 영어로 데이터라고 부르고 정보는 inform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료와 정보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느 정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말이 다르죠. 영어 단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에요. 그럼 자료가 큰 건가요? 정보가 큰 건가요? 자료가 훨씬 커요. 정보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자료예요.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 컴퓨터 강좌만 해도 옆반에도 강의가 있어요. 다른 반에도 주말반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평일날도 강의가 있어요. 이 모든 강좌는 다 자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서 오신 이 주말에 엑셀 파워포인트 반은 정보예요.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저장해서 활용을 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정보로 사용한다라고 해요. 컴퓨터상의 용어가 세상에 많은 남자가 다 있어. 세상에 많은 여자가 다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수도 있고 안 만났지만 눈에 확 띄어. 저 사람은 천상배필인 것 같아.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 엄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 엄마는 뭐야? 정보예요. 지나가는 여자들은 자료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저는 여러분한테 정보가 됐어요. 이제는 남자로서의 정보가 아니라 강사로서 정보가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육생이라는 의미의 정보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관리를 하고 모아서
용도별로 분류하고 보관을 해서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 거예요. 엑셀에다 여기다가. 그래서 얘를 지지고 볶고 꾸며 가지고 뭔가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와 3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꾸밀 거야. 그래서 8이라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15라고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수를 더하면 8이 되고 두 수를 빼면 2가 되고 곱하면 15가 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보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5하고 3 덜렁 꺼내놓으면 뭐야? 이건 자료야.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엑셀만 이걸 할 줄 아느냐?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 맞게끔 정보를 만드는 거고, 한글 2010은 한글 2010 프로그램에 맞게끔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어요. 근데 엑셀은 주로 계산을 잘해요. 계산. 얘를 뭐 가운데 맞추세요. 너는 왼쪽으로 가세요. 아, 이런 건 쉬워. 이거는 엑셀스러운 거 아니야. 엑셀스럽다는 거는 엑셀에만 있는 전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꾸미는 게 엑셀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자, 우리 책에 보니까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돼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스프레드시트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자표 계산. 전자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칸칸마다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전자라는 말은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칸칸마다 돼 있잖아요. 칸칸마다. 이 칸칸마다 돼 있는 곳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해서 이제 정보로 계산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자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엑셀만 이렇지 않아요. 엑셀 말고 한셀도 있어요. 한셀. 아리랑글 만든 한컴에서 만든 한셀도 있고요. 이 엑셀이 나오기 전에는 로터스도 있었어요. 로터스. 그 이전에는 비지칼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 사망하고 전 세계에서는 엑셀이 가장 독립적으로 가장 우수한 회사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셀도 쓰고 있고. 한셀. 엑셀하고 한셀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능이 똑같아요. MS 오피스는 아까 한 50몇만 원 한다 그랬죠? 한컴 오피스 있어요. 한컴 오피스. 한컴 오피스는 45,000원이면 사요. 훨씬 싸요. 근데 그 진가를 몰라. 전 집에서 한셀도 써요. 엑셀도 쓰고. 자, 화면 구성을 좀 볼게요. 화면 구성. 저 위에 통합문서 1 하고 보이나요? 꼭대기에. 여러분 빨갛게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면 통합문서라고 쓰여 있죠. 네. 통합문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파일이 뭐예요? 폴더는 뭐예요? 폴더는 뭐를 묶어놓은 게 폴더예요. 가방, 지갑, 주머니 이런 게 폴더예요. 그 보관 공간 안에 수저통, 수납장, 싱크대 이런 수납 공간들 있잖아요. 그걸 폴더라고 부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낱개로 되어 있는 자료, 이력서 뭐 이런 거 있죠. 개인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파일이라 그래요. 파일. 근데 엑셀에서는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통합문서라고 불러요. 엑셀에서 뭐 성적표 파일을 불러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칙은 성적표 통합문서를 불러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엑셀에서는 용어가 좀 달라요. 통합문서라고 하는 것이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통합문서라고만 돼 있네요. 이름이 없다는 거지. 이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자기소개서를 써서 자기소개서라고 저장을 해야 되고,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력서라고 저장을 하면 상단에 이력서라고 뜨겠죠. 이 부분을 제목 표시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은 3번 동글뱅이 3번이 제목 표시율이죠? 네. 자, 얘를 이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당기면 쑥 떨어져요. 자석에서 떨어진 것처럼. 얘를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은요, 끌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크게 돼요. 우린 보통 저 끄트머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유행에 지난 거야. 이거 1995년도 유행이야.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데 이건 98년도 유행이야. 지금은 그냥 끌어다 놓으면 돼. 당기면 되고. 그리고 얘를 끌고 왼쪽 벽에다 끌고 가면 왼쪽 절반. 얘를 끌고 오른쪽 벽에다 가져가면 오른쪽 절반. 왼쪽 오른쪽이 딱 반반 나눠지죠? 반반 나눠졌잖아요. 네. 왜냐면 요즘은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시잖아요. 와이드 넓은 거. 너무 넓다 보니까 화면을 가로로 다 펼쳐놓고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라. 그래서 반반 나눠 써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예요. 이건 엑셀 기술이 아니라 윈도우 7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에 있는 기술이에요. 요것도 끌고 이렇게 올려 붙이면 전체 창이 되는 거. 네. 자, 그 다음 저 왼쪽에 파일, 홈, 삽입, 보기 메뉴들이 보이나요? 이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4번 설명이 리본 메뉴예요. 파일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지만 홈서부터 보기까지는 클릭할 때마다 밑에 메뉴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이걸 리본 메뉴라고 부르나요. 2007년부터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메모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열려요.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나왔어요. 아까 인터넷도 그랬죠? 인터넷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옛날 메뉴고요. 엑셀이나 이런 파워포인트는 메뉴를 옆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리본 메뉴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많이 아셔야 될 공간이 여기에요. FX라고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FX 그 옆에 보시면 빈 줄이 보이죠. 이렇게 길게. 네.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수식 입력줄. 어디에 있나요? 6번. 그 다음에 그 수식 입력줄 왼쪽으로 쭉 가면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클릭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Z 알파벳 Z 그리고 15만이라는 숫자를 써보세요. Z 15만 하고 엔터를 탁 치면 Z의 15만 번째로 가요. 여기 이름 상자에다 클릭을 하고 QQ 50만 번째 QQ 50만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QQ의 50만 번째라는 곳으로 가요. 셀에 이 동네들이 있잖아요. 셀의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를 쉽게 찾아러 다닐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키보드 저기 왼쪽 밑에 또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것만 작동돼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안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가 4개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네. 오른쪽 걸 누르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이렇게 가요. XFD. 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가는 화살표 마우스 말고 키보드에서 동시에 두 개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가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눌렀다 뛰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세요. 잘 되세요? 1048576까지 내려가요. 엑셀은요 148,576개의 큐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옆으로는 자, 홈키 눌러보세요. 홈키, 홈키가 어디 있어요? 엔터 오른쪽에 있어요. 엔터 오른쪽에. 그 화살표 위에 보면 홈 엔드가 있어요. 홈을 누르면 A번째로 와요. A번째. A, B, C, D 앞으로 온다고. 홈이라는 단어가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앞. 집이라는 단어 뜻도 있고요. 컴퓨터는 집이라고 안 쓰고요 처음이라는 단어 뜻으로 써요. 홈키 누르셨어요? 홈키 여기 있어요. 여기. 큰일 났어 이제. 자, 숙제. 키가 몇 개인지 세서 올 것. 지금 세볼까? 몇 개예요 키가? 106개예요. 106키입니다. 106키. 이 106개 키가 어떤 거는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요. 엔터도 두 개 있고요. 쉬프트도 두 개 있고요. 컨트롤 키도 두 개가 있고요. 알트 키도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깃발 그림도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는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왜 두 개씩 있을까요? 많이 쓰이니까 두 개야. 어쩌다 쓸 거라면 두 개씩 안 만들어 놓지. 자, 홈이라는 거는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첫 번째니까 앞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첫 번째. 자, 이번에 옆으로 갑니다. 화살표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누르면 A, B, C, D 가나요? 마우스 건들지 마시고 마우스를 다 끊어 놓을 거야. 이제 못 쓰게. 키보드만 갖고 수업을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A, B, C, D 해서 Z. Z가 몇 번째예요? 26번째. Z 옆에는 AA 27번째, AB 28번째. 그래서 컨트롤하고 화살표 눌렀더니 XFD로 왔잖아요. 얘가 16,384번째예요. 옆으로 16,384번째까지 온다고. 밑으로는 100만 줄 넘게. 그럼 곱하면 얼마 나올까? 곱해볼까요? 컨트롤 홈. 맨 앞으로 왔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홈 누르면 맨 앞으로 오죠? 네. 일단 물어볼 거예요. 맨 앞으로 오는 게 뭐죠?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건 뭐죠? 하고 물어볼 거야. 대답 못하면 저기 손 들고. 어른들은 안 되지. 맞아. 요즘은 또 손 들게 서 있으라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이제 항의 전화 오죠. 가혹행위를 했다고. 예.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는 1048576 어머 숫자는 여기 있어요. 따로 이걸 눌러야 돼. 저 글자판 위에는 숫자를 쓰시면 안 돼요. 숫자판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숫자만 많이 입력할 때는 오른쪽 숫자판을 따로 쓰셔야 돼. 1048576 쓰셨어요? 별표 별표 누르셨어요? 이 별표가 어디 있어? 구자 위에 있잖아. 구자 위에 숫자. 그 별표가 곱하기예요. 곱하기 16384 16,384
엔터를 탁 치면 엔터도 숫자판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죠? 1717억 아니다. 17조 뭐야? 아이 안되네. 여기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717억 9869만 아니다. 에이 171억 171억. 태어나서 이런 숫자를 처음 봤어요. 100만원은 내가 들어봤는데 171억씩 갈 줄 몰랐지. 버벅거리는 거죠. 171억 7986만 9184. 그렇죠. 걔만큼 이 안에 넣을 수가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뭐 171억인지 1717억인지 17조 얼마인지 막 헤맸잖아요. 이거를 엑셀이 보세요. 예쁘게 꾸며주는데요. 꾸며졌어요? 171억 7986만 9184. 오. 이건 뭔지 아세요? 한자로. 이건 뭔지 아세요? 1, 2, 3, 4, 1, 2, 3 같은 한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복잡한 한자. 별게 다 있어요. 그냥 아까는 이렇게 쓴 거지 뭐. 아까는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본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개수를 이만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칸칸마다, 이 칸칸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셀이라 그래. 셀. 영어로 C-E-L-L 셀. 우리말로 세포. 세포. 이렇게 세포가 171억 약 8천만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계부도 입력을 해야 되고 차계부도 입력해야 되고 성적표도 입력을 해야 되고 친구들 주소록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돼요. 자, 숙제를 내드릴게요. 나는 엑셀로 무엇을 만들어 볼 건가? 이게 숙제예요. 그냥 뭐 공부만 하죠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도가 학습 의욕이 떨어져요. 나는 엑셀을 배워서 다 배우고 나서 만들 게 아니라 학습하는 동안에 만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엑셀을 처음 배울 때 헌혈 증서 있죠. 헌혈 증서. 헌혈 증서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헌혈을 했다. 전혈을 했는지 성분 헌혈을 했는지 500cc를 했는지 400cc를 했는지 320cc를 했는지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거를 2개, 3개, 4개 쭉 모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50개, 1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증도 했어요. 그럼 기증한 거는 몇 개가 됐고 몇 년도에는 몇 번을 헌혈했고 몇 년도에는 몇 번을 헌혈했고 그럼 헌혈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계산을 하게 됐어요. 엑셀을 배우다 보니까 기능이 있더라고. 그런 기능이.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엑셀을 배우면서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 거를. 여기 있어요. 제가 말라리아 감염돼 가지고 약 10년 동안 말라리아 감염된 게 치료가 안 돼 가지고 헌혈을 멈췄어요.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아니고요. 파주, 문산, 일산에 가시면 모기들이 있어요. 그 모기들이 말라리아 모기예요. 북쪽에서 오는 모기.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수혈을 받는 환자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가 다 됐거든요. 이제 헌혈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 헌혈한 게 145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61,700cc 헌혈을 했어요. 6만 cc. 그리고 43장을 갖고 있고 102장은 기증했어요. 이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몇 년도에 헌혈을 했고 여기 보면 몇 년 몇 개월 동안 헌혈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1982년도 4번 했고 가장 많이 했을 때가 1995년도에 15번을 했어요. 이런 걸 분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할 요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배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엑셀을 배우면서 뭐를 만들어 볼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가계부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해보세요. 차계부 있죠. 차계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기름을 넣었다, 뭐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다, 엔진 오일을 교환했다, 그런 거 메모하시는 거예요. 가계부는 양이 너무 많고 차계부는 양이 좀 적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보험료 냈다, 뭐 이런 정도잖아. 그런 거 관리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날 배울 때마다. 그런 걸 연습하시면 엑셀이 재밌어져요. 그냥 배우지 마세요. 절대로. 파워포인트 배울 때는, 또 한글 배울 때는 내가 배워서 다 배우고 나면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때그때 배우시면서 써먹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돌잔치 들어갔던 비용, 저 결혼할 때 비용, 이거 웨딩 결혼 지출 비용이에요. 이거 공개하기 좀 그렇겠죠? 또 청첩장. 2001년도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다시 정리하느라고 그런 건데 청첩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래 한글로. 그래서 인쇄해서 그거를 보내고 했었어요. 그런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가운도 있어요. 가운. 저 이제 가운을 소개해 드릴게요. 길어요. 이게 가운이에요. 밑에는 저희 가족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린터로 해서 방방마다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바꿔야지. 뭐로 바꿔야 돼? 잘 벌자. 뭐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오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좋아요. 항상 사랑하고. 그럼 항상 사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노력하며 노력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볼기 안 좋아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면 최고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금방 최고가 될 수 있겠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금방 최고가 못 돼요. 그래서 무진장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온을 만들어서 다 얘기해놨어요. 우리 애기 돌잔치 들어간 비용이 여기 있나 보다. 암호를 걸어놨네. 암호 모르는데. 암호 틀렸다. 이건가? 이건가? 큰일 났다. 암호 모르는데. 1, 2, 3, 4인가? 아닌데.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저희 집에는 암호만 따로 묶어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정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한테 다 알려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을 해서 결혼에 살다가 너희들을 낳고 너희들 비용은 얼마나 들었다? 왜? 돌잔치 비용은 청구해야 되거든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해줘야지. 저는 그거예요. 제 삶의 목표는 그겁니다. 제가 쓴 돈은 제가 벌어서 쓰고 애들 쓸 돈은 아직은 제가 벌어서 주지만 애들이 벌면 다 청구할 겁니다. 야박하다고 하겠지만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농담반 진담반 얘기했는데 엑셀을 그냥 배우지 마시고 뭔가 써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써먹으라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써볼 거예요. 아무 숫자나 막 써보세요. 세 자리 숫자를 5개 써보세요. 아무 숫자나 써보세요. 아무 숫자. 뭐 1, 2, 3, 1, 2, 3, 1, 2, 3 5번 쓰셔도 돼요.
입력해 보셨어요? 그러면 얘 합계가 얼마예요? 평균이 얼마예요? 그럼 이거를 막 암산하시면 힘들어. 저처럼 블럭 잡아보세요. 블럭 설정하는 건 아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블럭이 돼요. 그리고 어딜 보시냐면 요 밑에를 보세요. 밑에 블럭을 잡고 나서 요 밑에 보시면 평균이 얼마다, 개수가 몇 개 있다, 합계가 얼마 있다고 보일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직접 머리로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는 게 아니라 블럭만 잡으면 알아서 컴퓨터에 합계 평균이 나와요. 편리한 거에 비해서 대신에 사람 뇌가 활동을 못해요.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전화번호 많이 외웠는데 이제는 못 외워요.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어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단축번호 1번 꾹 누르면 집 전화가 연결이 되더라고. 그거는 기억을 해놨는데 그러나 엑셀을 배우시면 엑셀의 편리성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교재 13페이지 13페이지에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더니 화면 밑에 합계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더라 이거야. 13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화면 밑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화면 밑에. 그게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 엑셀은 요 시트 종이가 255장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회계장부에 안에 종이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는데 필요 없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그러면 삭제가 돼요. 필요하면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막 들어가. 근데 막 집어넣으면 안 돼. 무거워져. 아까 종이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 개. 근데 그런 종이를 막 늘리면 어떻게 될까? 무거워.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종이 자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할 때 불필요한 공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오른쪽 버튼 삭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쓰는 건데, 그래서 엑셀은 실행하면 3장만 먼저 나와요.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또 빼라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종이 시트 3으로 갔어요. 그렇죠? 시트 3으로 갔는데, 자, 시트 2로 갈까요? 여기에 이제 빈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연습해 볼 겁니다.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일월 한 칸 띄우고 지출 내역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쓰시면 돼. 18페이지 1일이에요? 눈이 안 좋네. 예. 엔터. 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눈이 나빠집니다. 예. 자, 1일 지출 내역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누르면 내려가요. 그리고 제목을 쓰고 한 줄 건너뛰어서 더 밑에 세 번째에다가 항목 교통비 점심 영화 음료, 그다음 옆에다가는 금액, 입력하시는 게, 숫자는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으니까 그 숫자판을 쓰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 글자는 글자판에서 글자 쓰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 다 데이터 들어있죠, 그렇죠? 네. 자, 일일 지출 내역 결산해야죠.
오늘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 봐야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명령을 걸어야죠. 명령. 자, 여기까지 다 쓰셨어요? 자, 그러면 저기 요거 보이는데 요거. 아니면 여기 가셔도 돼. 수식. 원래 수식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홈에도 있어요. 간단한 계산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가서 시그마라는 기호 보이세요? 시그마. 네. 저기 수학에서 시그마라고 있는데 시그마란 뜻이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얘를 클릭하시면 물어봐요. 야, 이거 합계 구할 거니? 라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시그마 기호를 딱 눌렀다 띄면 는 sum 하고 떠요. sum이라는 말이 합계를 구한다는 명령이에요. 근데 점점점점 하고 블럭이 돼 있죠? 요 네 개의 합계를 구할 거 맞냐고 묻는 거예요. 엑셀이 사용자한테. 그럼 사용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오케이. 그게 엔터예요. 오늘 23,000원 썼어요. 그러면 그 이제 옆쪽에다가 그 다음날 거 기록을 하기가 좀 그러네. 아까 보세요.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 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종인데 요 몇 가지 써놓고 종이를 갈아치운다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일일 지출 내역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1월 1일 옆에는 1월 2일 그 옆에는 1월 3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1월 달 걸 여기다 쭉 쓰고 종이 바꿔서 2월 달 걸 쓰고 하면 더 좋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1월 2일 이렇게 쓰고 여기도 항목 쓰고 항목 쓸 거 아닙니까? 교통비 그 다음에 이날은 저녁 먹었나봐. 저녁 그 다음에 커피라고 할까? 음료라고 할까? 그래도 커피라고 써야 돼. 커피하고 음료는 용도가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에 회식 뭐 이렇게 쓰고 그리고 과자 이거 샀어요. 금액 쓰고 교통비 3,500원. 저녁은 6,500원. 커피는 1,500원. 회식은 32,000원. 과자는 2,700원. 뭐 내 맘대로 쓰는 거지 뭐. 그럼 이날도 합계 써야지. 이날 합계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 기호 눌렀다가 띄고 엔터. 1월 2일은 46,200원 쓴 거야. 요 옆에다가 1월 3일 또 항목 쓰고 금액 쓰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날짜를 쓰고 수익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하고 내용을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월 1일 1 빼기 1이 1월 1일이에요. 지출이 예를 들어서 8,000원 나갔다. 이게 점심이고 아까는 내용을 먼저 썼고 금액을 나중에 썼는데 이제는 들어온 돈 나간 돈 그리고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들어온 게 어떤 용도로 들어온 건지. 자, 1월 1일 100만원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라고 해볼까? 수수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수익란에 100만원이 들어온 거고 또 1월 1일날 지출이 5만원 나갔어. 5만원 나갔어. 무슨 보험이래. 무슨 보험 이렇게 보험료 이렇게 5만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기타라고 써서 점심을 먹었는데 과연 뭐를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이런 것도 메모해주면 일기가 될 수 있죠. 나 혼자 먹었는지 친구랑 먹었는지 각자 먹고 각자 낸 건지 아니면 친구는 커피를 사고 나는 점심을 샀는지 뭐 이런 거를 메모해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계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입력한 거는 영 아니지. 근데 숫자를 보시면 이게 숫자인데 보기가 영 안 이뻐요. 숫자가 안 이뻐. 여기 보면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냐면요, 요거 쉼표 어딘 찾으셨어요? 쉼표 홈 탭에 가시면 홈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살을 클릭하시면은요, 오 그럭저럭 예뻐요. 이게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탕탕탕 찍히면서 예쁘게 보여요. 자, 블럭을 잡고 쉼표살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월 3일이면 1월 2일이면 지출 예를 들어서 25,000원 무슨 영화를 봤대.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뭐 가족하고 뭐 동부인 해가지고 가족 배우자하고 같이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뭐 영화가 25,000원 아니지? 8,000원짜리 두 개면 16,000원이고 1월 2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팝콘을 먹었다. 팝콘하고 뭐 세트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7,500원이다 그러면 거기다 팝콘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좋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메모를 해 두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결산을 해야죠. 수익이 얼마가 생겼고 지출이 얼마가 들어가서 이번 달은 뭐 망했다 흥했다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옆 동네로 갑니다. 시트 3번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연습하던 화면은 그대로 두고 다른 종이로 세 종이에다 한번 입력해 볼 겁니다. B의 두 번째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B의 두 번째. A, B, C, D는 칸이고요. 1, 2, 3, 4는 줄인데 두 번째 칸 B라는 칸의 두 번째 줄 얘를 B의 두 번째 셀 그래요. B2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주소가 B의 두 번째예요. 여기다가 시간표라고 써요. A의 첫 번째도 안 쓰나요? 첫 번째부터 안 쓰고 왜 한 줄을 건너뛰고 한 칸을 건너뛰어서 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럴 때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A와 B 경계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요 위에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조절하시면 왼쪽에 조절됩니다. 왼쪽에 조절되는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A를 활짝 줄이세요. 왜 A에 안 쓰고 B에다 쓰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 B의 두 번째다 제목을 쓰고 A는 넓게 두지 마시고 바짝 줄여서 보일랑 말랑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월, 일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아직 안 썼어요. 여기는 아직 안 썼어요. 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시간표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여긴 제목이고요. 제목과 내용은 한 줄 띱니다. 붙여 쓰지 않아요. 자, 월이라고 썼나요? 그 옆에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화. 그렇지. 근데 내가 화라고 쓰면 안 돼. 엑셀이 알아서 채워줘.
얘는 1교시, 2교시, 3교시 쓸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월이라고 쓰셨죠? 그 자세히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시커먼 네모 둥근 줄이 생기죠? 근데 끄트머리를 보셔야 돼요. 끝에 머리. 저 끝에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을 마우스로 대고 누르고 옆으로 밑으로 가는데 옆으로 갈 겁니다. 옆으로. 그 월화수목 금토일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1도 이래다 클릭하셨죠? 점에다가 맞고 드래그 하면 어머, 얘는 가만히 있네. 그렇죠? 근데 책에 보니까 1이라고 안 써있네. 뭐라고 써있어요? 1교시라고 써있네. 1은 숫자지만 1교시는 글자예요. 숫자 1이라고 쓰면 숫자입니다. 1 이렇게 쓰는 건 숫자고 1학년, 뭐 1반, 1층, 1교시 이렇게 쓰면은 글자가 돼. 글자. 숫자랑 글자가 붙어 있죠. 그때 점을 놓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럼 숫자가 증가돼요. 이게 엑셀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금토를 쓰거나 1학년, 2학년, 3학년을 쓸 때 그냥 키보드로 다 일일이 쓰셔도 되지만 숫자를 증가시키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점에다 놓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걸 모르신 분들은 2교시, 3교시, 4교시 이제 쓰다가 귀찮으니까 야 4교시까지만 해 이러지.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어때요? 얘를 자동차 여기 쫙 훑으면 아주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옆에 과목을 집어넣을 건데요. 국어, 영어, 수학을 쓰든지 무슨 저는 이러면 좋겠어. 음악, 체육. 환상적인 시간표죠. 국어, 영어, 수학 싫어해요. 저는요. 음악을 제일 좋아했어요. 자, 근데 책에 보니까 국어 시간도 있잖아. 국어 쓰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로 뒤를 클릭해 보세요. 국어라고 쓰고 나서 글자 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한자가 나오죠? 영어라고 쓰고요. 뒤에다 클릭하고 글자 뒤에다 클릭하고 한자키 누르시고 영어 있네. 영어.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써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한자키 누르면 어떻게 돼? 뒷글자 하나만 나와. 그래서 뒤에다 클릭을 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얘가 통으로 나와. 수학이 어느 거죠? 이 수학인가? 네. 자, 여기 있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한자로 바꿔보세요. 한자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한 글자씩 바꿀 거라면 홍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한민국 이런 과목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국자만 나타나요. 국자만. 근데 국자 뒤에다 클릭을 하고 뒤에 클릭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요. 단어가. 자, 여기 보니까는 토요일에는 수업은 안 하죠. 이거 빼고 여기 보니까 뭐 지리도 있네. 지리.
중국어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뭐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표 만들 때는요, 엑셀보다는 한글 2010을 아래 한글로 만들면 더 예뻐요. 근데 엑셀로 다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엑셀로 다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요. 단가 얼마, 수량 얼마 해서 견적을 해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보내요. 아래 한글 안 쓰세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미국이래. 미국 사람들은 또 아래 한글 안 써요. 엑셀이나 이런 걸 쓰지. 그래서 엑셀 가지고 다 사업을 해요. 그럼 엑셀을 잘하는 거 봤더니 깡통이에요. 엑셀 깡통. 그냥 아까처럼 뭐 넣고 합계 내가지고 보내면 어쩔 때 합계도 안 내. 그래서 보내면 저쪽에서 합계 내서 보내준대. 근데 다 손짓 발짓 하면 장사가 돼요. 저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멋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멋있게 안 만들어도 다 알아듣잖아. 이렇게 알아듣잖아. 월화수목 금토일을 꾸역꾸역 쓰면 누가 잡아가나? 이거를 아까 자동채우기 이렇게 쓱 했잖아요. 꼭 이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면 편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표 한번 보세요. 시간표. 이 시간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 요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죠.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요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 잡으시고 맞춤 그룹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글자로 떠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돼요. 근데 잘못 누른 것 같다. 그럼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만약에 나 요만큼만 모르고 했어.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블럭 잡아서 누르면 가운데로 옵니다. 자, 시간표라고 글자를 썼는데 안 이뻐. 우리 책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표란 글자 왼쪽 오른쪽에 동글뱅이 이렇게 반 쪼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칠해져 있는 도형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입력해 보아야 돼. 엑셀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문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라는 거는 영문, 한글, 한자, 기호 등등 이런 게 문자예요. 그리고 숫자, 날짜, 시간, 뭐 사진, 뭐 소리, 영상, 동영상, 또 내가 목소리 녹음한 이런 것들을 우린 자료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말 입력하는 거 해봤고 한자 바꾸는 거 알고 영어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기호 키보드에 있는 기호는 상관이 없어. 근데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얘를 고쳐야죠. 그냥 글자를 쓰면 지워집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덮어쓰기가 돼요. 고쳐지는 거예요. 자,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글자에다 놓고 바꿔야죠. 그러려면 안에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가요. 요 앞이나 뒤에다가 기호를 넣을 거예요.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러면 요런 거 보이세요? 요런 거? 요렇게 보이세요? 이때 요거 화살표 있어요. 요거 얘 맞네. 요거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교재 23쪽에 보시면은 글자를 특수한 기호 입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B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B의 두 번째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 어딘지 아세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수식 입력줄 앞에 클릭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걸 설명 안 드렸고 어떻게 했죠?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죠?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잖아요. 하나 메모하실 거예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미 쓴 글자를 처음부터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기호를 입력한 게 아니라 시간표라고 먼저 써놓고 마무리 졌단 말이야. 그래놓고 보니까 안 이뻐. 그래서 다시 고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때는 입력이 아니라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셀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여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책엔 그걸 설명해 놨고 세 번째는 F2번 키 키보드에 보면 제일 윗줄에 F1, F2, F3 쭉 있잖아요. 종류가 F2번 키가 수정하는 명령이에요.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뒤에 가요. 뒤에. 그럼 여기다 클릭해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기호가 보이잖아요. 클릭하고 뒤에 가서 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얘를 클릭하고 그럼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면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엔터. 그럼 마무리 된 거예요. 이거를 무진장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척척척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엑셀 처음 해봤단 말이야. 지금 수정하는 거 처음 해봤단 말이야. 오, 잘 돼. 집에 가면 못해. 또 하셔야 돼. 또 지겨울 정도로 해야 돼. 지겨울 정도로. 자다가도 그냥 머릿속에 막 나타날 정도로 막 그렇게. 자, 그런데 책의 24페이지 보시면은 그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게 나오는데요. 미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히읗도 있고 쌍기역도 있고 쌍디귿도 있고 쌍지읒은 없어요. 아, 아야 어여가 아니라 기역 니은이구나. 자음 키를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리을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단위. 그리고 이응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원기호. 동글뱅이 3, 동글뱅이 4 이런 거 있죠. 괄호기호 같은 거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쌍디귿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히라가나. 그 다음에 쌍비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게 가타카나.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일본어를 안 배워봐서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말은 아는데 이게 뭐라는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많이 보던 일본어 기호들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그리스 문자, 러시아 문자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말고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삽입에 가서 저 상단에 삽입이라는 메뉴 있잖아요. 그 삽입에 가서 저 끄트머리에 가면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 그룹에 기호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기에 이상한 기호들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꽥꽥꽥 이거 뭐야 이거? 꼭 퀴퀴 끝은 알겠고 끝
자, 여기 기호 입력해 보면 이러한 특이한 기호들이 이 안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가면 뭐 한글 음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라카나, 가타카나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쉽게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거,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많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6쪽에 한자 입력하는 건 아까 우리 했었죠. 근데 한자가 하나씩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자로 변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한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한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달라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한자로 변경할 때는요, 낱글자를 쓰고 낱글자를 쓰고 입력한 후에 한자 키를 누른다, 이거예요. 아까 홍, 뭐 대한민국 할 때 대 쓰고 한자 키 누르는 거. 그럼 그 윈도우가 제공해 주는 거고요. 엑셀에서 제공하는 거는요, 글자를 입력하고 마지막 글자에 클릭하고 한자 키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표라고 쓰고, 그럼 표자가 껌뻑거리잖아요.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게 엑셀 한자가 아니라 윈도우 한자예요. 근데 이 끝에다 클릭을 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게 엑셀 한자예요. 근데 이렇게 블럭을 안 잡으면 한자가 통째로 바뀌고요. 이 표점은 따로 블럭을 잡아서 한자 키를 누르면 표점만 나와요. 요렇게 하는 거는 엑셀 기능이에요. 엑셀 기능. 근데 이게 무슨 표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요거 누르시면, 책 모양 그림 누르시면, 겉표라는 뜻이래요. 우돛, 거죽에 있는, 겉에 있는 거, 이걸 표현하는 건데, 부수가 뭐고 나머지 2획, 총 8획이래요. 그러니까 음과 훈도 나오고 부수도 나오고 총 획수도 나오고 뜻도 나오고, 이거는 엑셀이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자로 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 한글은 오로지 윈도우에서 제공한 한자가 아니라 한글에서 제공한 한자로만 바뀌어요. 근데 엑셀은 윈도우 자체에서 제공하는 한자냐, 엑셀에서 제공하는 한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우편을 쓸 때 한자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은 전자우편에서는 한자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제공하는 한자만 쓰는 거예요. 전자우편 쓸 때도 한자 변환할 수 있어요. 근데 낱글자로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바꾸려면 4번에 걸쳐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통으로 바꿀 수 있다. 통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27페이지로 갑니다. 27페이지 왔더니 메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모. 자, 메모라는 말은 뭐냐면 겉에다 쓰기는 좀 뭐하고, 자, 여기 문학 시간인데 요즘 재밌어지고 있나봐, 문학이.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가로 열고 재미가 있어요 라고 쓰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메모만 넣어보자 이거지. 그럴 때 클릭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단에 있는 메뉴판에서 찾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상단에서, 아니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 쓰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키보드가 종류가 많죠. 키보드 아까 106개 키가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마우스 동작은 뭐가 있어요?
마우스 왜 안 써져? 마우스의 동작은 뭐뭐가 있죠? 이거 마우스 이거 어떻게 동작해요? 대답을 못하네. 클릭. 클릭.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선생님? 더블 클릭. 묵비권 행사 하시는 거죠 지금? 또 다른 거는?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앤 드롭의 줄임말이에요. 드래그. 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왼쪽 버튼 누르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 이거를 우클릭한다 그래.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클릭한다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원래 명칭은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컨텍스트 메뉴를 부른다라 그래요. 이게 학술 용어예요. 우리 전자계산학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학술 용어가 컨텍스트 메뉴인데 윈도우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안 부르고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얘들. 자,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우클릭 네 가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거 휠. 오르락 내리락 휠 눌렀다 띄는 것도 있어요. 휠을 눌렀다 띄는 거.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 휠을 눌렀다 띄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요. 휠을 불리는 바퀴 있잖아. 바퀴 얘를 눌렀다 띄면 요런 모양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때 마우스를 이렇게 그냥 마우스 몸통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요게 중심축하고 꼬리표가 있는데 축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멀어지면 빨리 움직이는 거고 가까우면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겁나게 빨리 움직여. 거리가 짧으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인터넷도 돼요. 인터넷에서 이거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메뉴를 작업할 때는 홈 탭에 가서 삽입 탭에 가서 뭐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자, 문학이 요즘 재밌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검토라는 메뉴에 가시면 새로운 메모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원하는 곳에 가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자. 그럼 메모 삽입이라고 뜨죠? 네.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 쓰세요. 요즘 문학 시간이 즐겁다. 선생님이 무척 예쁘다. 새글님이 문학 시간이 재밌는 게 예쁜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가 봐. 나도 문학 선생님 돼야 되겠다. 메모하는 거예요. 메모. 마구마구 막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마우스로 다른 데를 클릭 이러면 끝나요. 메모를 다 입력하고 나면은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메모가 사라지는데 근거는 남죠. 여기 점이 빨간 점 보이시죠? 네. 그 동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갖다 대기만 해도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우스를 옮기면 안 나타나. 자, 이제 그 자리를 클릭하고 여기 있네. 여기 메모를 표시해라, 모두 표시해라. 그럼 메모가 이렇게 보여요. 그냥은 안 보이는데 여기를 표시해라 그러면 항상 떠 있지. 이제 항상 떠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숨겨라,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표시해라. 그러면 메모가 표시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론 알려드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우클릭 하는 거 네 가지. 얘를 잘 하시면 컴퓨터 금방 배워요. 근데 더 많이 배우시려면 키보드 동작을 외우셔야 돼요. 키보드 동작을 외우시려면 글자가 어디 처박힌지 알아야 글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타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타자 연습은 하루에 20분만 하시는 겁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한다고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5분에서 20분만 하면 타자는 그날 연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2달간. 근데 타자를 맨날 연습해도 안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타자 연습하실 때요, 제가 타자 프로그램 여기 있네. 여기 타자 연습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자리 연습 하잖아요. 그러면 요 글자를 못 찾잖아요. 알면 누르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손가락이 이렇게 4개씩 돼 있잖아요. 자, 세미콜론이란 기호가 어디 있대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있죠? 그때 누르시면 안 돼요. 1단계 세미콜론의 위치를 읽었어요. 그 글자를 읽었어요. 근데 세미콜론을 내가 알면 누르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면 보고해야지 뭐. 어떻게 보고한다? 이 그림을 보는 거야. 밑에 손가락 그림을 봤더니 오른쪽 새끼손가락이래요. 그리고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요. 세미콜론 기호는 하고 잠깐 전에 본 거 있었죠? 그리고 세미콜론 누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음을 눌러야 되는데 미음을 알면 미음을 누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잘못 누르면 삑삑 소리 납니다. 자, 미음을 눌러야 되는데 이 미음을 모르니까 밑에 그림을 볼 거 아닙니까? 왼쪽 새끼손가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본 글자로 오는 거예요. 미음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미음 하고 새끼손가락을 그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그리고 누르는 거 4. 언제까지 연습을 하느냐? 화가 날 때까지.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지겨울 때까지. 하다 보면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단계로 다시 되돌아오셔야 돼. 하고 또 연습하세요. 1단계를. 그러니까 오늘은 1단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동안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1단계를. 1단계를 지긋지긋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막 폭발할 때까지. 왜? 너무 잘해서. 그리고 짜증이 나면은요, 머리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안 돼. 그때는 살짝 낱말 연습으로 와야 돼. 여기에서 기본 자리. 기본 자리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자리 연습하던 게 지겨우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어. 얘도 지겨울 정도까지 했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2단계로 가시면 안 돼. 1단계로 와. 그리고 짧은 글은 하지 마세요. 짧은 글은 하는 거 아니야. 짧은 글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리 연습으로 와서 1단계 자리만 하는 거예요. 1단계는 8글자입니다. 8글자. 요거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시간씩 하면 안 되고 하루에 15분 내지 20분만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 하지 마시고 월화수목금만. 그렇게 해서 보통 2주간만 연습하시면 기본 자리는 안 보고도 척척척 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주차 되면 이제 자리 연습을 가서 2단계를 가는 겁니다. 2단계. 2단계는 어려워요. 손가락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치고 내려와야 돼. 올라가서 치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치는 연습을 해요. 그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내려가서 치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 거를 하시다가 또 1단계 와.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또 1단계 갔다가.
그렇게 기본 자리만 연습하시고 기본 자리하고 그런 위치 자리 하는데 한 달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 달서부터는 자리 연습하지 마시고 낱말 연습하고, 그리고 낱말 연습도 하지 마시고 짧은 글만 하시는 거예요. 긴 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입력할 때 화면 보고 입력해요? 이렇게 화면 보고 입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원고 보고 입력하잖아. 화면에 따라서 입력하세요라고 화면에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입력하든지 옆에 있는 원고를 보면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연습하지 마시고 닫아요. 닫고 메모장을 실행하는 메모장. 그래서 애기들 동화책 있죠? 동화책을 옆에다 놓고 동화책을 보고 연습하세요. 나리 개나리 뭐 떴다 비행기 이런 거 입력하는 거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거 그거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키보드에다가 보재기를 하나 딱 덮어놓고 하세요. 키보드 위에다가 손 위에다가 보재기를 하나 덮어놓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슬쩍슬쩍 눈을 쳐다보거든요. 컨닝하면 안 돼. 아예 모를 때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A는 어디 있고 미음은 어디 있고 히읗은 어디 있고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야. 모를 때마다 슬쩍슬쩍 보시면 연습 안 돼요. 이렇게 2달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겁나게 잘하고 있어요. 타자가 빠르면요 엑셀 금방 하고요 파워포인트 금방 해요. 파워포인트 시간에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남은 다 입력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옷이 어디 있더라 동서남북 찾고 있고 이응이 어디 있냐 하고 이응 찾고 있고, 그럼 그 사람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어려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글자를 못 찾으니 입력을 못 하는 거죠.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분석을 하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엑셀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메모를 입력했더니 그럭저럭 보기 좋네요. 예. 근데 선생님이 예쁘다고 쓰니까 좀 부끄러워. 그럼 어떻게 얘를 오른쪽 눌러서 숨겨라 그러면 되고, A 나는 얘를 메모를 삭제할 거야. 그럼 메모가 삭제가 돼요. 본래는 메모가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손쉽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쭉 30페이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과목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K의 네 번째 책에 보니까 여기에 주요 과목이라고 써 있어요. 주요 한 칸 띄고 과목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월자 쓰고 나서 점을 가지고 드래그 했잖아요. 요 월자 클릭하고 요 점을 가지고 드래그 했잖아요. 이렇게 요 점을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를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래요. 엑셀 용어로 자동 채우기. 그리고 요 점을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거 자동 완성 기능이 있고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용어가 좀 달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오늘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라고 써보세요. 토요일 쓰셨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여기 점을 한번 밑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잘 돼요 이렇게? 네. 자, 옆 동네는 1월이라고 쓰고 1월. 이 자동 채우기를 쭉 또 한번 내려볼 겁니다. (12월) 다음에 (13월이) 안 나오죠? 네.
12월 되면 1호로 돌아와요. 근데 1교시 다음에 자동체계를 쭉 훑으면 100교시도 나와요. 예, 몇 교시가 끝이 없잖아 얘는. 근데 1월은 12월이 끝이거든요. 12월 다음에는 1월로 돌아와요. 자, 이거를 이렇게 써볼 거예요. 영어로 sun을 대문자로 쓰시던 소문자로 쓰도 상관없어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던 하여튼 알아서 sun이라고 써보세요. sun. Sunday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Sunday라고 쓸 건데요. 자, sun을 쓰고 자동차기 비비면 Sunday를 자동차기로 비비면 요일도 영어로 세 글자를 쓰면 세 글자 줄여서 나오고 전체 글자를 다 써서 자동차기 하면 전체 글자로 풀네임으로 다 뜨고 엑셀이 어떻게 할까? 한번 찾으러 가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파일 찾으셨어요? 밑에서 두 번째 옵션 찾으셨어요? 요런 창이 뜰 건데 다시 자 파일 밑에 두 번째 옵션 이렇게 창 뜨나요? 자 2007하고 2010하고 여기서 달라요. 2007은 여기 있어요. 여기 겉에. 근데 2010은 고급에 가셔야 돼. 고급에 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한번 쫙 내려가 보세요. 일반은 메뉴가 몇 개 없어요. 수식도 메뉴가 몇 개 없는데 고급은 메뉴가 되게 많아요. 화면을 쭉 내리시면 끄트머리에 이런 거 있죠.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죠. 클릭해 보세요. 여기 있다. Sunday, Monday, January, February, 월화수목금토 1월, 2월, 3월 자축이며 진사오미 갑자, 을축, 병 이런 거 있네. 우리가 정유년이잖아. 정유년이면은 정유년 다음에 뭘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 보세요. 정유라고 쓰고요. 자동체계를 훑으면 내년은 무술년입니다. 얘를 앞으로 훑으면 어떻게 돼? 작년에 병신년이었잖아요. 자, 내년은 무술년이고 그 다음에는 기해년이고 그 다음에 경자년이고 신축년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 육식갑자도 나와요. 자, 다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저 밑으로 쭉 훑어가서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그랬더니 아까 썬데이, 먼데이, 월화수목금토일 보이셨죠? 그런데 오른쪽에 여기 보면 목록 항목이라고 있잖아. 목록 항목. 여기다 클릭하시고 주요 한 칸 띄고 항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책에 써있는 대로 국사, 중국어, 윤리, 세계사 그리고 지리 3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뭐 이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추가만 눌러주시면 돼. 추가. 그러면 엑셀이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 외에 내가 주요 항목이라는 과목이구나.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가 집어넣은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주요 과목이라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 여기에 아까 우리가 주요 한 칸 띄고 과목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를
점점 자동 채우기로 훑으면 어떻게 돼요? 반복돼서 나와요. 구사라고 썼다. 국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주요 과목이라고 쓰고 주요 과목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훑으니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글자를 잘못 썼죠. 국사인데 구사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쳐도 되고 아까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쫙 끄트머리로 가면 아까 만든 동네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거를 다시 국사라고 고쳐놓고 추가 누르면 다시 밖에서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훑어야 나오죠. 그럼 얘를 왜 만들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학이라고 썼어요. 수학 다음에 훑으면 어떻게 돼? 수학 다음이 과학이고 과학 다음이 국사니까 알아서 밑으로 나와요. 근데 그 용도 말고도 순서를 나열할 때 쓸 수 있어요. 순서를 나열할 때. 자, 보세요.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게 직책이에요. 직책. 요즘 인턴도 있잖아요. 인턴.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떤 순서로 나올까요? 과장이 기억이니까 기억이 앞으로 갈 거예요. 인턴은 이응이니까 뒤로 갈 겁니다. 사장하고 사원은 붙어 다닐 거예요. 시옷이라서. 그러면 순서가 아니죠. 그건 가나다 순이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를 부여해 줄 때는 아까 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위한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 넣어놔야 돼요. 월화수목 금토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이 앞으로 가고 화요일이 뒤로 가요. 금요일은 기억이고 화요일은 히읗이잖아. 근데 금요일이 앞에 가면 안 되지. 월요일이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순서를 나열하려면 얘를 자동 채우기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수월해요. 썬데이 먼데이도 ABC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게 아니잖아요. 썬데이가 먼저 나오고 먼데이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되고 토요일 세러데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아까 옵션에 가서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기 썬데이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거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근데 얘는 못 고쳐요. 우리가 엑셀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미리 넣어놓은 거니까 못 건드려. 내가 따로 써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목을 쓰고 여기다가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하고 이렇게 넣어놓고 추가를 누르면 목록이 하나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다음에 얘를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숙제를 내드리니까 겁나죠. 자, 32페이지 9월 방과 후 계획 4시, 5시, 6시, 7시, 8시 월화수목금토라고 돼 있고 태권도 한자 교실 잉글리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엑셀을 처음에 실행하면 빈화면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밑에가 시트 1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9월 방과 후 계획 그리고 여기는 월, 화 여기는 뭐 4시도 자동 채우기 하면 훑으면 되겠지. 이렇게 월도 자동 채우기 하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채워 넣으시고 얘를 위에서 찍지 말고 정면에서 착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토요일이 아니라 이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컴퓨터로 입력하실 거 아닙니까? 댁에서 네네. 그 입력한 거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잖아요. 6개. 네. 공부할 게 6개. 그러니까 입력을 하고 하나씩 찍어서 보내셔도 한꺼번에 다 해놓고 나서 찍고 해서 한꺼번에 보내셔도 되고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던 문자로 보내던 간에 저한테 보내시는 게 숙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숙제가 어떤 내용인지 못 알아듣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책을 착각 찍지 마세요. 책을 찍었는지 화면을 찍었는지 알아요. 저 사진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분석 프로그램 돌리면은요 쫙 나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은요 여기만 찍는 건 안 돼. 여기만 찍어서 보내면 안 되고요. 저 위에 글자 있어요. 여기 위에 여기 네. 여기서부터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요렇게만 착각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서부터 화면에 보이게끔. 그런데 얘를 저 멀리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댁에 있는 집도 찍힐 거 아닙니까? 네. 모니터 그림 저 뒷배경 그렇게는 찍지 마시고 하여튼 모니터가 꽉 차게끔 찍으세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보면 사진을 잘 찍는구나 못 찍는구나 알 수 있어. 숙제 아시겠죠? 수요일까지 보내는 거예요. 단 하기 싫어 그럼 안 보내셔도 돼요. 우린 성인이잖아. 성인은 내 마음이요. 선생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날 바쁜 일 있어서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저 이만큼 복습했어요 라고 알려주시려고 저한테 그걸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기수에는 토요일까지 보내라 그랬어요. 토요일 아침까지. 그랬더니 안 되겠어. 공부가 안 돼.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복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하셔야 머릿속에 남아요. 아시겠죠?